안녕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나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도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1200명에서 2000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희생도 여기에 못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종전론을 앞에 두고 사생결단으로 지키겠다는 각오죠. 예상되는 평화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러시아로서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 탈환의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탈환으로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이 최전선에 북한군을 배치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러시아 벨로소프 국방장관이 다시 김정은을 방문했죠. 방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병력, 무기 등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파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갑자기 이렇게 격렬해진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종전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전에 지친 두 나라가 모두 트럼프 종전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돌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 짓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죠. 24시간 안에 종전시키겠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종전안은 인수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당선인이 무슨 수로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장담하고 나서는데요. 그저 허풍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장의 카드라도 있을까? 작년 7월에 트럼프 당선인이 폭스뉴스와 회견을 가진 적이 있었죠. 여기서 한 말이 비중 있게 들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우리는 지원은 없다. 협상에 나서라. 또 푸틴 대통령에게도 협상에 나서라. 만약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젤렌스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힘으로 압박해서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밀어붙인다. CNN에 의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평화회담은 러시아가 먼저 점령지에서 철수한 후에야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흘러나온 좀 구체적인 해법으로는요, 지난 7월이었죠.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인 플라이츠와 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NSC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이었죠. 해병 중장 출신 키스켈로그가 작성해서 트럼프에 보고한 종전 보고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이죠. 앞서 얘기한 대로 힘으로 압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것과 더불어 이 종전안에는 현 전선에서 전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전한다. 양국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조성한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장기간 20년 나토 회원국이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공식적으로 넘겨줄 필요는 없지만 당분간 영토를 동결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끝내는 종전의 키워드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승인 요구, 이것이 최선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러시아는 나토 가입 절대 반대. 이렇게 그 사이에서 줄타기와 같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혼이 내다 보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말, 휴전 협상에서 영토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안전보장인데, 그러니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얼마나 나토 가입이 중요했길래 나라의 영토 일부를 양보할 정도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보할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9일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의 점령지를 즉각 찾지 못했어도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멈추고 싶다면 우리 통제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토의 보호 아래 둬야 한다. 그러면 러시아 점령지는 외교적 방법으로라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나토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과거의 경험상으로 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평화회담, 이런 협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있었죠. 한 번은 부다페스트 협정, 다음은 비슷한 민스크 협정, 이 두 번의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보면,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건요, 소련이 망한 이후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각각 독립을 했는데 1994년 5월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의 수도죠,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약속한다.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배치된 핵무기를 대신 포기하라. 이런 요구를 했죠. 소련 시절 핵무기는 주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각서를 채택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당시 핵탄두 약 1700발과 ICBM 대륙간 탄도탄 17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이 부다페스트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이 부담스러웠던 핵무기를 강대국에게 넘겼습니다. 연차적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우크라이나가 핵을 완전 폐기한 것은 2012년이었죠. 그해 3월 마지막 보유하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 163kg을 마지막 폐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로 쳐들어왔습니다. 크림반도를 뺏겼죠. 이게 다 휴지 조각을 들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어리석음이었다라고 알려졌죠. 핵탄두 그때 하나만이라도 남겨두었다면 사정은 좀 달라졌겠죠. 또 하나 속아 넘어간 협정이 있었어요. 민스크 협정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뺏긴 뒤에 곧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죠. 이번에도 이 돈바스 전쟁을 중재한답시고 유럽 안보협력기구 CSCE라는 유럽의 정부단체 기구가 있는데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돈바스 전쟁 휴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당시에는 벨라루스도 회원국이었으니까요. 돈바스 전쟁이란 뭐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뺏긴 후에 도네츠크주 일부에서는 이어서 러시아의 배후 사주를 받은 친러 반군이 인민공화국을 내걸고 우크라이나에서 반기를 듭니다. 우린 분리독립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실 그쪽에는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인이 아니고 러시아인이죠. 그러니 러시아 지시죠. 도네츠크 남부의 반정부 세력을 정부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진압하는 과정이
길고 긴 장기전이 되어버립니다. 종전을 중지한다고 맺은 협정이 민스크 협정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안전지대를 만든다, 평화대화를 계속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의 약속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나토 가입이다. 나토 가입 승인 외엔 없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요, 나토와 직접 대면하게 되고 30대 1의 구도가 되죠. 그리고 언젠간 일으켜야 할 푸틴의 망상, 구소련의 제거를 위해서는 원대한 침략 계획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나토하고 충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상황으로 봐서 종전을 위한 평화회담이 열려도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종전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만약 종전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자신의 큰 정치적인 치적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가장 큰 걸림돌은 앞서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승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반환도 문제가 되고요. 이것저것 장애물 천지인데, 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종전론의 긍정적 신호도 많습니다. 소모전에 지치고 소련 시절 생산된 무기를 거의 다 그냥 전장에서 소진해 버렸습니다. 끝내는 북한 병력과 북한 무기에 의존하는 전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계속됩니까? 우크라이나도 서방 지원이 없다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겠죠. 네,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일이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이때까지 마지막 결전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이제 채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